자, 비문학 6강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당락은요, 요 부분만 딱 볼 거예요. 자, 5번 한번 보시면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해가지고요. 일단 공정하다라는 개념은 공평성, 독립성 두 가지가 다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나와 있죠. 일단 공평성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독립성이라는 거 나와 있고 일단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니은 보세요.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단에서 공평하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죠? 뭡니까? 공평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라는 거라서 얘는 뭐 장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요. 공평하지 않다가 아니라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장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크다면 얘는 뭡니까?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일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은 맞아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그죠? 1, 3, 4번에다 니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걸러내도 답 찾는 데는 무리는 없을 테지만 선택지가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자세히 본다면 확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평하지는 않지만 뭡니까? 우리 공정하다라는 것은요. 그죠? 일단 독립성 이게 보면 3문단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에 특별한 장치에 조작되지 않는다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는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 때문에 앞뒷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동전 자체의 특성 이외에 특별한 장치에서 조작되지는 않은 거죠. 따라서 디귿의 상황은 뭐는 있는 겁니까? 예, 독립성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묻는 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어긋나도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 쉽게 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디귿 같은 경우에 조금 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성은 충족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게 기억이에요. 그죠?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전 던지기 게임, 만들어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라 그러면 일단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 찾아야 되죠.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있네요. 3문단에 동전이 외부 장치에 조작될 경우에는 항상 게임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겹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여기선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는 뭡니까?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소재인데 긍정 부정이 바뀌면 우리가 대우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과 독립적이라는 걸 연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이후에 나오는 문장은 외부 장치에 조작된다는 얘기 나와 있죠. 독립적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작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요. 3문단의 첫째 줄, 둘째 줄에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죠. 독립적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죠? 특별한 장치에서 조작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동전이 외부 장치에서 조작된다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그러면 조작된다는 것은 요거 생각하면 조작된다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니까 자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독립적 전략 연결되고요. 긍정 부정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대우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대우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앞뒤 순서 바꿔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어떻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과 일치하네요. 따라서 요거 기억은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뭐 답은 의외로 쉽게 끌어낼 수 있지만 기억이 맞다라는 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잘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우가 곳곳에서 활용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해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련되는 게 이제 이 문단의 셋째 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죠?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행위를 주관하는 주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 규범이 타락하지 않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보세요.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가 뭡니까?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고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니까 시장에 같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완전히 똑같은 용어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대우로 바꿔서 개념적인 대응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6번 한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죠. 정답을 택한 비율이 오답을 택한 비율보다 낮은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요거 1번에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의 청각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해서 의미가 활성화된다라는 거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제시문에서 이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찾았죠. 그죠? 위에서 7번째 줄 보세요. 여기서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그러면 청각체계로 들어온 뭡니까? 음성 신호죠. 그다음에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이라는 게 바로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접속하고 그것을 뭐한다? 활성화한다. 접속하고 활성화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대응되는 다른 용어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1번은 맞는 거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이에요. 잘 보세요. 얘는 걸러낼 수 있는 게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해서 발화라는 것은요. 겉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말로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숫자 조합 자물쇠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하죠. 근데 어떤 거? 여기 나와 있죠. 방금 봤던 부분인데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뭐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에 접속해서 활성화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발화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발화라는 말 뜻을 안다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활성화되는 게 비슷하다는 거지 겉으로 말로써 표현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2번도 까다롭죠. 잘 보세요. 이 두 단어 슬렌더와 슬렌트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자, 구별하는 거 찾아보죠. 어디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요. 우리 위에서 6번째 줄인데 보세요. 슬렌더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지점이 뭡니까? D죠. 슬렌트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슬렌더와 슬렌트 구별할 때 D 들었을 때 그러면 달라지는 부분만 들으면 뭡니까? 의미가 구별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달라지는 부분들까지만 들으면 바로 뭡니까? 의미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4번은 단순하죠.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그러니까 달라지는 부분을 생각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 보세요. 슬레는 슬렌더와 슬렌트 모두를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다. 즉 뭡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달라지는 부분을 듣는 건데 근데 슬렌이라는 SLAN이라는 공통적인 부분만 들어도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죠? 공통적인 부분만으로 이미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즉 구별되지 않아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진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핵심 개념 업에서 유추와 적용할 때요. 일단 선택지에 적용되는 내용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을 때 소재뿐만이 아니라 소재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죠? 사이토카인 푸푼이기 하면서 집에 좀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몽둥이 때문에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때 몽둥이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과민 반응한 면역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강도가 된다라는 것은 과민 반응한 면역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인체에 뭡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지금 인체 침입한 바이러스가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는 상황이 쭉 남아 있기 때문에 집을 인체라고 두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승리의 대가. 바이러스가 승리하고 치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기는 대신 자신도 어떻게 함께 죽어야 한다 해가지고요. 바이러스의 죽음이죠. 숙주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기는 대신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게 승리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차분히 한번 대응시켜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빈칸 추론인데 우리 외에는요. 글의 구조를 알면 편해요. 보통 이제 우리 특히 논설문 같은 데서는요. 그죠? 논제 자체가 주제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논제 자체를 빈칸으로 물을 때는요. 글의 전반적인 주제가 제시되었을 때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단 한번 보면 주제의 방향이 나와 있죠. 전통과 서구 문화는 계속 반복되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죠. 보세요. 이 문단에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그죠? 둘째 줄 부분이에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논제는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는 거. 두 번째는 계승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은 전통을 찾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계승과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승 얘기하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전통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글의 구조를 좀 알면 상당히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이 글 같은 경우에 공무원 국어 시험에 비문학의 대표적인 논설문으로 배우기는 하는 건데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자, 논설문의 구성은 가볍게 확인하세요. 그죠? 그래서 보통 서론 부분에 주제의 방향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또 논제가 각각의 주제와 대응되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8번. 얘는 어휘와 빈칸 추론이 연결되는 건데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이거 가끔 이제 어휘 뜻 몰라서 틀리시는 분들 많았어요. 지금 보세요. 빈칸에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 다양한 언어 층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품 있는 것도 있고 익살 노걸 그다음에 욕설 속어 그리고 무당의 고사나 국거리 가락 그죠 그다음에 유식한 한식구 그리고 민요 무가 잡가 등 각종 민간가요가 삽입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해 보면은 4번에 적층적이죠. 우리 왜 적층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거라서 여러 계층의 언어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다채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요. 이 골계적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골계는요 한 마리도 익살과 해악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것들을 다 포괄하지 못해요. 그죠? 딱 이거. 익살스럽고 그다음 노골적인 욕설 속어만 포함되는 개념이고 기품 있는 한문 치미의 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죠? 뒤에 사례들을 포함하는 게 빈칸에 나와야겠죠. 뭐 연행이나 우화는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빈칸 추론과 사례 해가지고 우리 보통 빈칸 추론 문제에서 빈칸 앞뒤에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요 앞뒤에 사례가 나와 있을 때 그 사례를 하나하나와 모두 연결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에서는요, 그죠? 나라마다 음식에 대한 사고가 다르고 일본은 시각, 인도는 촉각, 프랑스인은 미각이고 청각이 동원되는 예가 흔치 않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는 청각이 동원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뒤에 나오는 냉면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총각김치나 오이 소박이 같은 게 다 뭐예요? 청각이 동원되는 음식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각이 동원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고 그래서 우리 음식은 청각이 동원된다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냉면이나 총각김치나 오이 소박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종합할 수 있는 문장이 마지막에 들어가야겠죠. 자, 9번하고 10번은요. 이제 작문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 최근 3년 동안 문법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가 다소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로 또 통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패턴 한번 보죠. 자, 이건 한번 점검해 볼게요. 1번에 기억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맞아요. 그동안이나 그 사이는 한 단어로 붙여 쓰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비읍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비읍 보니까 얼마나 고마웠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뜻할 때는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미 을지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죠? 요거 여기 고마웠던 적 있을지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일 때는 을지라는 어미가 붙은 거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고 붙였어야 합니다. 그죠? 이번에 이 높임법을 고려해서 니은은 선생님께서는 그죠?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리을은 고마우셨던지 지금 고마워는 주체가 누구예요? 편지를 쓰는 나죠. 그래서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던지로 쓰는 게 적절합니다. 고마우셨던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자 디귿 쪽인데요. 의미를 고려해서 그죠? 어떤 일도 마다하셨던 해가지고 우리 왜 마다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그죠? 거절하거나 싫다고 한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제자를 위한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마다하지 않으셨던 이렇게 바꾸는 거 맞고요. 그죠? 그다음에 시옷은 어때요? 가능한 자주가 아니라 되도록 자주 이렇게 써야겠죠. 우리 왜 가능한 그러면 가능하다의 니은 붙은 관형어고요. 관형어 뒤에는 국어 문장에서는 무조건 체언이 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가능한 말고 되도록 자주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3번이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미음과 이음은 각각 어줍잖음과 연락드릴게요. 일단 어줍잖다 같은 경우는 고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된소리가 나는 범주고 그다음에 연락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종결음이 리을게 표기를 예사소리하기 때문에 얘는 고치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괜찮죠? 예, 연락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리을게로 고쳐야 되지만 어줍잖음 같은 경우는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문법 문제 초점 맞추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막 두 문제, 세 문제, 어휘 빼고 문법만 기본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왜 행문고에 있는 것만 잘 정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24년에 대비해서 라이브 특강으로 진행했던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카페에 마지막 3, 4일 정도 그죠? 막 이것저것 혼자서 들춰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어는 뭐만 보면 되는지 다시 한번 정돈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지시관형사 그가 결합해서 한 단어로 굳어진 거 기억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동안 그 사이. 그다음에 된소리로 적는 대표적인 애들 안쓰럽다나 어줍잖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 될 수 있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일을 시작합시다. 이건 되지만 될수록 빨리는 안 돼요. 그죠? 우리 왜 리을수록이라는 게 어떤 일의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뭐 산수가 희박해진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고학년이 될수록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다의 리을수록이 붙은 될수록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가능한 자주를 되도록 자주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 넣어서 의존명 산 넣어서 가능한 한 자주 이렇게 쓰거나 이걸 통째로 되도록 자주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합니다. 자, 10번은요. 요즘엔 거의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아닌데요. 단락을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 밑줄 안 친 부분이 글의 주제죠. 겸한 자세로 써야 한다. 그러면 뭡니까? 겸허해야 되니까 독단적인 단정을 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들은 바에 의하면 세상 여론이 어떻다든가 하는 말을 써서는 근데 잘 보세요. 남 얘기 듣지 말고 그다음에 혼자 판단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남 얘기 듣지 말라는 거 니은의 앞부분 독단이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독단적인 단정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쪽에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2번이 그죠? 빼야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난 체하는 단정은 독자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기 쉽다. 그래서 잘난 체 단정하지 마라. 겸허한 자세로 쓰라는 거고요. 리을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보편 타당성 있는 문제까지 모르는 체하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는 거다. 그래서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 잘난 체하는 것은 금물이다 해서 겸허한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리을도 전체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뭐 작문 범주에서는 정답률 낮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전에 봤던 9번이 이제 문법, 맞춤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웠던 거고요. 마지막 보죠. 우리가 글의 통일성이라는 것은요. 글의 모든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삭제해야 된다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밑줄 안 친 부분은 주제문일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해가지고요. 포도주와 빵은 미각.
그죠? 그다음에 카네이션은 후각, 만둘린 악보는 청각, 지갑은 탐욕, 그다음에 트럼프 카드와 체스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촉각을 상징하고 오른편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교만을 상징한다. 오감과 관련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을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글 안에서는 삭제해야 합니다. 자, 스태프는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나머지 부분들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읽어 보시거나 하셨을 텐데 문법적인 부분은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제가 해설 충실히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요. 비문학 관련해서 방법론 같은 것들은 시험 직전에 꾸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부분에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길게 설명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짧게나마 쇼츠로 찍어서 아니면 짧은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드릴 거고, 단순한 질문 의문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이제 국가직 말고 이번 주 국가직 말고 지방직도 있으니까 뭐 단순한 질문들은 제가 카페에 답으로 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카페 공지하겠지만 수요일에 좀 어휘 그때 제가 혼동하기 쉬운 어휘 말고요. 좀 한자 여러분들 어휘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죠? 나왔을 때 꼭 맞춰야 되는 어휘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미상 그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의미 관계 이런 것들은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6시에 할 건데요. 그때 뭐 그냥 정리하는 거, 새롭게 학습하는 거 아니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롭게 학습하는 범주 넣으면 안 되죠. 다 공부 끝나셨을 텐데 주의해야 되는 것들 몇 개 골라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제가 라이브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요. 자세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또 편집글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